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업권의 혼술 4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전쟁을 하면서 골치가 아플 텐데 최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재명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 또 불신이 쌓여져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나토 여러 나라에 협력을 요청을 했죠. 군함 파견 같은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단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서운한 감정을 한 서너 번 표출을 했죠.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는 나라에 있는 미군을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위협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아직 트럼프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엄청난 이재명의 외교 참극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병사가 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을 해서 사망을 하도록 만들어서 옥상에서 밀어버렸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무장대원 간의 교전 상황에서 일어난 2024년의 일인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어쨌든 지금 군사 동맹이죠.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는 입장에서, 트럼프도 상당히 탐탁치 않게 이 일본 상황을 볼 게 분명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트럼프 2기 들어서 공석으로 계속 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상원의 청문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으면은, 모처럼 오랜만에 미국 대사가 탄생을 하는데, 그 대사가 바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새로 한국 대사로 지명된 사람이, 자,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죠. 지명이 됐는데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스틸 전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은 것을 보면은 트럼프가 다목적으로 스틸을 한국 대사로 지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55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6.25 때 월남을 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원래 북한 실향민입니다. 실향민 부모는. 그리고 이 부모가 실향민이고 서울에서 미셸 박 스틸 전 하원 의원이 유년기를 보냈는데, 청소년기는 또 일본에서 가서 보냈습니다. 청소년기는 일본에서 지냈고, 일본에서 현재 학교를 다녔고, 20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이주를 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 실향민이니까 북한,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유년기의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청소년기를 보낸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미국의 하원 의원까지 됐죠. 연방 하원 의원. 그러면은 지금 한미 관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한미일 동맹에도 상당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초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실향민은 북한인데 부모의 실향 지역이죠. 그런데 북한이 그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한 그 상황에서 실향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것이 그동안 의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콕 집어서 지금 한 1년 이상 비워놨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이 시점에, 민감한 시점에 이재명이 계속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 견제를 하기 위한 적임자를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이 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인 사회에서 한인 사회가 좀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신념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 소개를 본인이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조세 형평국 위원, 그리고 오렌지 카운터의 슈퍼바이저, 감독관이죠, 을 거쳐서 2020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미국 내의 성공한 한국인, 자, 한인 이민 중에서는 그 네 번째 그 연방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 이력을 보면은 이 한국에 대한 뭐 애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어도 여전히 구창하게 구사를 하고 한식도 즐겨 먹는다. 그리고 그 남편이 정치인입니다. 그 지역 정치인 숀 스테일 변호사인데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의장을 지낸 인물이고, 자,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가족들이 자주 한인 음식점을 가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어 구사 능력도 상당하다. 그래서 일본에도 지인들이 있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일 동맹을 회복하는데 좀 강화하는데 기여할 인물로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미국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봐도 친한국, 또 반북한, 반중국 이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에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전쟁에 대한 하원 특별위원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중국의 이 확장주의, 여기에 반중 목소리를 강하게 높인 적도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 2022년에 중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 그때 국내 언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당하는 건 한국이다. 뭐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면 머리에 이고 있는 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도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 그렇자면은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대북 강경 태도도 계속 취해왔다. 그리고 2024년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었죠. 건국전쟁. 이 미국 상영을 도운 인물로도 지금 알려져 있고, 그때 좌파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던 그 영화죠. 건국전쟁을 우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상영을 하는 그 과정을 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은 스틸 전 의원은 이재명을 비롯한 지금 민주당 좌파 정권의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 보통 이 대사를 외국에 보낼 때는 그쪽과 그 정권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정권과 적대적인 견제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대신 좌파가 아닌 전체 우파 국민들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인물을 대사로 보냈다는 것에서 그 트럼프의 어떤 포석을 좀 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좀 분위기를 그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초창기니까, 이재명 정권 초창기니까는 그 전에 뭐 간세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와 뭐 맞상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제 이란 전쟁을 전후로 해서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그 물자를 이렇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오히려 지금 봉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확실한 우군과 그 본인 트럼프 정부의 우호적인 정권하고 적대적인 정권을 좀 구분을 하려는 그 순간에 스틸 전 대사가 지명을 받아서 지금 한국으로 오게 된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치 성향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행보를 거론 인물이다. 강력한 반중, 반공, 또 반북 성향의 인물이 주한 미국 대사로서 모처럼 이제 이런 성향의 인물이 와서 국내에서 한미 관계를 좀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죠. 이재명뿐이 아니라 좌파 쪽에서 부담을 느끼는데 실제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좌파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 지냈죠. 지금은 조국당 배지를 달고 있는데 김준형이 언론 그 인터뷰에서 이 미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마가 세력인데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애니 첸 한국보수주의연합 창립자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인사다. 이렇게 오늘 혹평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미셀 후보를 비롯해서 4명을 반한 오적이다. 이렇게 조작을 했죠. 반한 오적이다. 자, 그리고 당시 이 반한 오적이라고 뽑았는데, 김준영이, 그러니까 좌파 진영이 반한 오적이라고 꼽은 것은 반한이 아니고 반좌파죠. 엄밀히 따지면 반좌파죠. 그때 꼽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 자, 또 반한 오적이다. 반한이 어떻게 반한입니까? 반좌파죠. 한국의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미국 가면 항상 찾아보는 첫 연방 3선 교민 출신으로 3선 하원의원, 외교위 동아태 위원장도 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반한이라고. 좌파 입장에서는 반좌파라는 의미죠. 영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저번에 한국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애니 첸 한국 보수주의 연합 창립자. 그 다음에 고전창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미셀 스틸박 전 하원의원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을 오적이다. 김준영이 그때 꼽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 난 직후에 미국 측에 이런 사람들이 대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알리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5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을 딱 픽을 한 것이죠. 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한데 무조건 환영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긴장감이 이제 한미 관계에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으니까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목적용으로 이 새로운 미셀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새로운 한국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좀 전개되는 상황 계속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